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한동안 영상이 못 올라갔어요. 시장 어차피 리딩이 이제 회원분들 리딩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볼 게 많았어요. 분석할 것도 많고 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빼기가 쉽지가 않아서 영상이 이제 많이 못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생방을 하고요. 이제 회원분들한테 오늘 이제 영상을 한 두세 개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을 그렇게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분석을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예측. 이게 맞던 틀리던.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이 맞을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이 섰을 때 그 부분을 영상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딱 화면 몇 개로 그냥 만들어진 거 이런 거 쓱쓱쓱쓱 해서 그냥 내가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야 될 얘기는 많지만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더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상 올라오는 속도가 많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생방은 7시 이제 토요일, 내일이 토요일이죠? 생방은 아프리카TV 7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 영상만 올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일단 시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스닥이 거의 주가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면 이거 화면이 잠깐만요. 좀 더 크게 띄워서 보여. 이제 보면 이날 수급이 좀 조짐이 이상한 게 파악이 됐어요. 이날 이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급이 이상한 게 좀 파악이 돼서 제가 사인을 드렸던 게 이날일 거예요. 이날 일단 인버스 비중이 이날 쌍 매도가 나갔고요. 인버스 이게 중간에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해서 인버스 비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크게 내지가 못했어요. 인버스 비중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누적으로 해서 한 20% 이상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었고,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을 80% 사인을 드린 날이 이날입니다. 주식 비중 80%. 주식 비중 80%. 그리고 그 다음날 투매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리고 돌렸는데 결국은 이제 단기전 예측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는데 투매를 한 번 더 두들겨 맞았을 때 이때 인버스 비중을 청산을 하고 주식 비중을 채웠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저는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걸 이제 예측했었던 부분들을 보면 개인 수급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수 차트 모양으로 보면 이때는 빠져야 됐을 때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좀 땡겨놓고 보자고요. 땡겨놓고 보면 자, 지금 모양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게 하방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요 구간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폭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빠져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락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아이고, 폭락이 이 구간에 보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제 뭐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그러니까 음봉이 크게 떨어져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 전날 보면, 이날 이제 음봉이 크게 떨어져야 되는 구간에 아래 꼬리 달면서 수급이 붙는 거 보여서 이제 인버스 비중을 청산을 시켰던 거고, 이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양봉이 하나 하루 지나서 보면 하루 이렇게 지나서 보면 이 구간에 이렇게 양봉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도 이상한 게 없을 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분석 자료로 보고 있는 그 상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인을 드렸던 거, 그 다음날 이제 이 아래 꼬리를 메웠죠. 이 아래 꼬리를 메우는 이 음봉이 나온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밀리지 않는 부분을 포착을 한 다음에 밀리지 않겠다, 힘이 내려가는 힘이 약하다, 그리고 수급이 긍정적이고 이런저런 포지션을 봐가지고 이거는 상방이다 라고 해서 이때 제가 사인을 드렸었죠. 주식 비중 80%.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투매를 맞으니까 이제 참 이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이 왔어요. 이제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주식 비중 이제 80% 사인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확인이 된 다음에 주식 비중 90% 사인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왔는데, 계좌는 이게 지수가 온 것만큼 크게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바이오를 우리는 거의 뭐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가면서 대형주 바이오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많이 튀었기 때문에 계좌가 그거보다 이제 반응을 못한 건데, 이제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 이제 지수가 여기서 변동폭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뭐 변동폭은 있겠지만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 이제 바이오 섹터보다는 이제부터는 그 다음 섹터들이 탄력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일단 저항 구간 왔는데 돌파를 해낼 걸로 보입니다. 1월 효과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뭐 나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정책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이제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돌파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돌파를 해놓은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완만하게 왔다가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갈지,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박스권 만들고 밀렸다가 갈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건데 결국은 방향이 어디다? 상방이다. 자, 상방이다라고 보고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이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뭐 대외약재 같은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뭐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보이면 이런 흐름에는 이제 주식 비중을 다 채워야 되는 흐름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미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뭘 보면 될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주식 비중 80% 사인 나갔고, 이 구간에 주식 비중 90% 사인이 나갔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식을 보유하고 2018년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주식 비중도 큰 뭐 변동성에서 이제 뭐 망가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시스템도 이제 수정 보완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이제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코스닥 1500포인트, 일단 이걸 기점으로 보자. 코스피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3000포인트 이거를 보는데, 코스피 3000포인트는 2019년도에 갈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해에는 아마 횡보를 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19년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자리에서 한 3000포인트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20몇 포인트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올해는 아마 힘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스닥은 올해 아마 1000포인트는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살펴보면, 일단 패턴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과거에
과거에 코스피가 이제 돌파했던 구간이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2005, 2006, 2007년도 2년간 상승을 만든 다음에 이제 투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났어. 이때가 금융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 구간에도 돌파해낸 흐름이 보이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간별로 봤을 때 6개월 올라가고 횡보를 15개월 정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도 코스피는 지금 비슷한 구간이에요. IT 악재 막 쏟아내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기를 더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구간에 이제 철강 섹터, 자동차 섹터는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 아마도 통신 섹터가 이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6개월 상승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 그림이랑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봤을 때, 자, 15개월 횡보. 이 구간은 똑같이 횡보가 나올지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밑으로 빠질 것보다는 위로 간다는 걸 이제 패턴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 금리. 금리 같은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때 2005년도 8월에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이제 더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상황 보면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부분을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미국은 낮추고 우리나라는 올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전이 됐어요. 법인세가 역전이 됐다. 금리 역전이 된 게 이게 리스크였고 2005년에서 2008년. 금리가 역전이 된 게 미국과 한국. 미국 쪽으로 이렇게 한국. 금리가 미국, 한국이 역전이 된 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법인세, 기업 세금. 이게 미국, 한국. 이게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미국이 35%에서 21%인가로 이번에 낮췄어요. 근데 한국은 몇 프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21%에서 23%로 인상한다. 전 세계가 지금, 법인세를 이렇게 낮추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지금 보면은 자국 기업들을, 끌어모으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부채를 갚든지 이런저런, 민생에 힘을 쏟겠다. 기업에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민간에 좀 이제 그러니까 민생에 이제 힘을 쏟겠다. 복지 같은 부분에, 힘을 쏟겠다 하고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이제 줄이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일자리 같은,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나가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겠죠.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약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와 반대되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건 정책적인 저는 이제 실패라고 보이고요. 이제 결론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지수가 어떻게 될 건가예요. 지수가 일단 가야 수익이 나는 종목도 수익이 더 날 거고,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횡보를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15개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한번 무너졌다가 되돌리고 이런 구간을 만드는 박스권 흐름이 한 15개월 정도 이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날아가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대형주예요. 대형주가 먼저 끌어올리고 중소형주들이 날아가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 중소형주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다시 대형주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으로 보면, 20개월. 이제 보면 15개월 횡보하는데 2달 지났으니까, 13개월에 7개월. 마지막 급등 구간이 7개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구간까지 합쳐보면 한 20개월. 내후년 3월. 그 전에 이거보다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구간에는
무슨 리스크가 한번 나올 거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 박스권 안 만들고 쭉 가버릴 수도 있겠죠.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패턴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가 굉장히 흡사하다. 왜? 1, 2, 3, 4, 5. 자, 박스권 5년. 예, 박스권 1, 2, 3, 4, 5. 박스권 5년. 박스권 기간도 거의 비슷하죠. 한 5년 동안 이제 똑같이 횡보를 하고, 이제 돌파한 시기도, 비슷하고, 돌파하고 나서, 이제 6개월 상승한 다음에 이제 횡보 시작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자, 비슷하고, 이때 주도를 해서 이거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뭐냐고 보면, IT인데, IT. 근데 이 IT가 가면은 이제 뭐 주가가 계속 가겠죠. 지수가 계속 가겠죠. 근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 메이저가 다 팔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이저가 다 팔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 IT만 왕따 시키고, 나머지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IT 섹터에서도 소외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빠지면, 항상 반등을 만들어 오면서 어떻게 지수를, 이제 붙잡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낼 거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패턴은 이 정도 볼 수가 있고, 코스닥 패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과거에 이제 한 14개월 조정 나왔고, 그러고 나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투매가 나왔죠. 이때 투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20개월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플러스에서 보면, 자, 반등이 한 10개월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지금은 10개월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이 진행 중인 게 10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때 6개월 플러스 시켜서 9개월에서 6개월 플러스 시키면 5개월.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 이후면 5월이죠. 5월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5월에 아마 리스크가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지금 횡보 아니면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횡보는 하락과 상승, 이제 박스권 말하는 거예요. 횡보 박스권, 지수 박스권.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된다 그러면 뭘까요? 바이오가 힘을 잃는다. 못 간다. 바이오 지금 대장주가 뭐죠? 이제 셀트리온 이전 상장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무슨 뭐 티슈진, 뭐 얘네들 되겠고, 뭐 시총 1조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에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부터 이제 탄력을 크게 만들어져 버리면 지수가 이제 폭발을 할 거고, 바이오 섹터가 탄력을 못 만들어져 버리면 지수는 이제 뭐 상승을 못 할 건데, 지수가 상승을 못 한다 그래도 중소형주 장세는 무조건 거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못 간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 쉽게 말하면 쏠림 현상이 심한 장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쏠림 현상이 심했던 그런 대형주들 쪽에서 자금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변동성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 5월 구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보나 박스권 아니면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패턴 분석은 과거에 있었던 흐름과 지금을 맞춰보면서, 그때 경제 상황, 지금 경제 상황을 비교를 해서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분석에 대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보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이제 본질, 시장의 본질. 도대체 2017년에 이렇게 왔고 뭐 했는데 왜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왜 빠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2017년도에 상반기에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이어갔던 이유는 뭘까요? 코스피 2017년 상반기 급등 이후. 주도주를 IT가 잡아서, 시총 상위주가 주도 섹터를 잡아서 이게 2017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닥은 2017년 하반기 주도 섹터를 바이오가 잡아서,
바이오가 잡아서 급등을 하면서 바이오만 가고 하반기에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먼저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 머물 것 같고, 주도주가 보통 바뀌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면서 지수가 못 가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그냥 버틸 것 같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빠지면 바닥 잡고 다시 올라왔다 밀리고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순환매가 돌면서 주도주가 2018년도에는 주도주가 바뀌고, 지수는 못 가는데, 주도 섹터는 이제 굉장히 상승을 키우는, 그런 흐름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는 그런 섹터는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태양광, 바이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런저런 신재생 에너지 쪽, 그쪽 이제 화학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이제 뭐 다 포함해서 그쪽하고, 아마 통신 쪽, 그쪽이 코스피, 이번에 2018년도에, 상반기에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수익률은 오히려 더 2017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하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통화사업,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통화 같은 부분을 이제 맞춰가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이 예고가 되니 어째냐 하면서 미국에서 뭐 중국을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한국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게 이제 통화 가치 같은 부분을 괴리가 생기지 않게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돼서 글로벌 경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과거에 IMF 때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 이 구간에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서 이제 투매가 나온 그런 구간이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보면 이 구간이 과거에 그거 뭐야, 1999년부터 8월 뭐 이때까지고, 2005년도가 여기였다 그러면 2005년부터 이제 2007년 8월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데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시장은. 이때 기준금리 역전, 금리 역전, 미국으로 한국에서, 한국이 그동안 이제 금리가 뭐 미국보다 우호적인 입장에서 먼저 빨리, 이때가 1999년 그때고, 금리 역전이 이제 했던 시기가 2005년부터 2008년 뭐 그 구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도 지금은 어딜까?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앞으로 위치가 어딜까를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이 이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지금이 한 요 정도 위치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란색,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오면 이때가 이제 GDP 2만 불이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GDP 2만 불이었단 말이에요. GDP 2만 불. GDP 2만 불. 이게 이제 뭐 실적이랑,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연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보통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튈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 구간에 이제 만들 것 같다. 뭐를? GDP 3만 불. GDP가 3만 불 가면은 지수가 3000포인트 가는 거죠. 과거에 이제 GDP가 1000이었을 때 1000포인트 갔고, 지수가 2000일 때 2000포인트 갔고, 지금은 이제 GDP가 3만 불 시대가 와가고 있으니까 3만 불 시대 간다 그러면 3000포인트를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경제 위기든 뭐든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코스닥 지수 얘기했던 거고. 이게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 금리 역전 상황과 지수 상관관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미국, 한국 금리 역전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 고점이 잡혔고요. 지수가 반토막이 딱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딱 거의 반토막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6년 대세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뭐 실수했던 부분은 2005년대 말에 금리 인상 가속화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지수의 연동성을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을 못했는데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비슷한 구간이다. 어디? 이 구간과 이 횡보했던 이 구간과 지수가 이제 등락폭만 이제 반등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만들면서 횡보하는 이 구간에 거의 지금 구간이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보이고 2008년도에도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지수가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동안 주포, 이 밑에서 나왔던 주포가 이 위에서 갖다 때려 팔았는데 얼마나 팔았겠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겠죠. 지수는 눌려준 거고, 이 밑에 들어오니까 이때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사는 것도 있고, 기관들이 겁나 맞췄습니다. 항상 장기 바닥은 기관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는 경우가 단기 바닥. 장기 바닥이 아니고 단기 바닥이요. 단기 바닥은 기관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투매장이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폭락장이 언젠가 한번 연출이 된다 그러면 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자, 기관 수급들을 살펴보면서 바닥에서 매물이 줄고 기업들이 좀 망하고 부실한 데는 다 정리되고 하는 시점이 나오면 이런 구간이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관리를 하고 가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뭐 밀렸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신의 영역이다. 위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IMF 2008년도와 현재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장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IMF 2008년 이겨내면서 지금 환율, 금리 인상에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 IMF 때 부채 많이 갖고 있던 기업들은 죽어 나갔거든요. 뭐 다 파산을 한다던가 죽어 나갔는데 이제 환율하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단단한 기업들이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버티는 힘이 강해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재무구조가 그만큼 튼튼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 1998년 바닥을 잡고 코스닥 시장은 닷컴 열풍을 만들면서 3000포인트 근방까지 단기 버블을 크게 만들었죠.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었죠. 1988년 이때 코스닥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보니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4차 산업, 가상화폐 버블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좀 청산 포지션을 보면서 좀 이제 다시 주식 비중,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포지션을 보면 되겠죠. IMF 때 이 경험을 경험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를 굉장히 확보하는데 중점을 많이 뒀어요. IMF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외환 보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을 지켜줄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확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또 같은 반복은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고통이 지나가면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지금 직면한 이 위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자산의 50% 이상은 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한국도 괜찮아지겠죠. 아,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졸다가 말하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신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은 이제 전기세가 싸야 한국 이제 전기세가 싸. 기업 전기세. 그러니까 막 24시간 가동하고 뭐하고 해도 다른 나라보다 전기값을 전기세를 많이 많이 비용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운영을 했다 이거예요. 기업들이 낮은 전기세, 요금 등으로 이득을 많이 봤다. 또 미국은 세금이 이제 35% 걷었는데 우리나라는 20%도 안 되게 걷었으니까 그 세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죠. 한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춰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이 무슨 뭐 세세 개편화 통과돼서 폭등하고 우리나라는 폭락하고 이런 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갖지 않아도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게 IMF 때나 2008년대와는 달라요. 지금 굉장히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가치주들이 굉장히 코스닥에 포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이제 빛을 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렇게 리딩이 나가고 뭐하고 하면 이제 아군이 많이 없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겠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간 IMF 2008년도 이런 경제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주시장에도 영향을 받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한 10개월 조정을 받아요. 폭락 조정. 지수가 반토막. 지수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 난리 난다. 개박살 난다고요. 뭐 이제 뭐 주식은 30%에서 70% 손실. 뭐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주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감지가 되고 파악이 된다 그러면 일단 주식 비중 최대로 낮추고 현금을 늘려가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 나올 것 같다? 코스닥은 2018년 7월. 7월에 한다. 5월. 5월 달에 일단 투매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그래서 그때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변곡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도 1월, 2월. 이때 굉장히 이벤트가 많아요. 1월 달에는 이제 뭐 1월에는 CO에 뭐야 이거. 아무튼 2018 그 뭐야 뭐 이런 뭐가 있어요. 그 있고 무슨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2월에는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도 망하지만 않으면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망하지 않고 이제 잘 치러진다 그러면 이때 굉장히 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지금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직 뭐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지금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이 자리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직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800포인트만 넘어가면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뭐 이제 한 900포인트 대 한 번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약한 저항이랑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제 뭐 1500포인트까지 잘하면은 18년 5월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냥 18년 5월 이렇게 해서 지수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거의 뭐 한 이건 뭐 거의 100%잖아요. 18년 5월까지는 힘들겠는데 한 2년 걸릴 수 있겠는데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눌려준다 그러면 더 좋고 만약에 눌려줘서 천천히 가주면 더 좋은 거고 이게 여기서 뭐 툭툭툭 올라가갖고 만약에 1500포인트 도달한다 그럼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할 거는 여기까지 봐보자. 3000포인트까지 한번 봐보자. 이게 몇 년 안에 도달하는지 한번 봐보자 라는 생각으로 장기 운영을 해간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영상에서 이제 다뤄야 될 이야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주식시장이 저는 이제 괜찮으리라고 보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몇 개월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바이오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많이 막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막 몇백 프로, 막 100%, 200%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중소형주 시작. 이게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는데 코스닥 이게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이게 1월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싸고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바이오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도 너무 높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가치주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주도주 변화 이걸 살펴야 돼요. 뭐라고요? 통신 3사 이제 IT에서 일로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통신.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만약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통신 섹터가 2018년도에 주도주 섹터가 될 거고 지금 바닥 잡는 종목들이 더 중요해요. 잡는 섹터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 철강, 지금 자동차. 유통 섹터들은 이제 뭐 바닥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장기 바닥이 이제 철강 자동차가 이제 이게 지금 걷어내는 흐름들이 보여요. 이제 포스코가 먼저 움직였죠. 자동차는 아직 움직인 섹터가 없어요. 근데 철강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유상증 이거는 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실적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 2분기에 실적만 터져주면 철강 섹터, 자동차 섹터, 철강 이제 이쪽이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만 보여주면 이거 바닥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한 2, 3년 후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노다지 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살펴보자.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주도주 변화, IT에서 통신으로 넘어가는지 봐야 되고, 이제 지금 바닥 잡는 섹터들 바닥이 잡히는지 봐야 됩니다. 보험, 철강,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섹터가 뭐가 있을까? 건설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해요. 저는 일단 부채가 많고 뭐하고 해서 이제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이게 해외 건설사들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국내 건설사들은 1, 2년 갈 수도 있겠다 보여요. 그 이제 중단기 관점이라서 완전 장기 관점이 아니라서 좀 애매한 거고 철강 섹터, 자동차 섹터는 10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바닥만 잡혀버리면 뭐 이제 뭐 빠르게 가면 3년, 5년 동안 이제 많이 가버리면 뭐 끝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 맞고 두들겨 맞은 다음 가버리면 이거 뭐 3년, 5년 만에 무조건 대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두들겨 맞고 가버리면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치주, 중소형 가치주하고 테마는 뭐 5G 있을 거고 그 뭐가 있어? 5G하고 뭐가 있을까? 수소차, 그리고
뭐 있겠죠. 등등. 이제 뭐 장기 모멘텀을 가진 그런 쪽 코스닥은 이제 중소형주 쪽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보자. 그러니까 주도주가 변화하는지 보고, 그리고 바닥 잡는 섹터들 바닥이 잡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영상이 없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내년 장이 시작되죠. 화요일. 이날부터는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지금 이제 뭐 IT, 앞으로 IT 전망,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철강, 자동차, 그리고 통신, 5G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건 이제 그만하자. 철강,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철강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IT 전망, 그리고 지수 상황이랑 이제 수익 보는 종목도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막 졸면서 지금 영상을 찍어갖고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을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내일 오후 7시 아프리카 TV 에서 뵙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